67세 할머니의 황혼 사랑, 72세 할아버지의 비밀.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67세의 정숙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은퇴 후 홀로 지내던 그녀에게 이 작은 카페는 유일한 위안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찾은 정숙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에 누군가 먼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책을 읽고 있었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신사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칼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늘 앉던 자리인데요.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신사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몰랐네요.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은 다른 자리에 앉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정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신사의 이름은 김준호였고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딸이 사는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었죠. 정숙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잃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할머니가 다시 카페를 찾았을 때 준호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늘 앉던 창가 자리였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자리가 여기인 것 같아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함께 앉으시면 어떨까요? 혼자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제안에 준호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오후 3시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뉴스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척 사랑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교직을 떠났다고 했죠. 준호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로 목공예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만든 작품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던 정숙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녀의 말에 준호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정기검진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준호 할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대화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무언가 그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호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준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나 하실까요? 근처 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군요. 정숙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부터 자녀들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준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이 다시 빛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고백에 정숙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다려져요. 오후 3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니 우스운 일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준호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 함께 행복하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알츠하이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준호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억력 향상을 위한 게임을 하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도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정숙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는 반응이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오름을 오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를 위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밴드 활동을 했다는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정숙 할머니는 더욱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준호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당신을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나무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벚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브로치는 두 사람이 처음 함께 산책했던 날의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정숙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의 만남은 이제 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 할아버지의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가끔 정숙 할머니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준호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제가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신가요? 정숙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제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정숙 할머니는 놀랐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자녀들이 모여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자녀들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준호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아들도 어머니가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하고 정숙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목공의 작업을 계속했고 정숙 할머니는 그의 작품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여전히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준호 할아버지의 병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 할아버지가 정숙 할머니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정숙이에요. 다행히 잠시 후 준호 할아버지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준호 할아버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만들고 매일 함께 보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준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준호 할아버지의 상태는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머리가 맑아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비록 제가 당신을 잊는 날이 와도 제 영혼은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할아버지의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준호 할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숙 할머니를 알아보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그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때로는 준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첫사랑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정숙 할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로 집안을 꾸미고 그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양가 자녀들도 모두 초대했습니다. 비록 준호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행복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준호 할아버지는 모두가 놀랄 만큼 맑은 정신을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숙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 할아버지는 기타를 들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준호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준호 할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지쳐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숙 할머니를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놀란 정숙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알아보세요? 당연하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모르겠어. 준호 할아버지의 대답에 정숙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준호 할아버지는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 할아버지는 피곤해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의 옆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준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사랑해. 그것이 준호 할아버지가 정숙 할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정숙 할머니는 준호 할아버지가 만든 목공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정숙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준호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를 항상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젊은 커플이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여기 오시는 분 맞으세요? 저희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숙 할머니는
준호 할아버지와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 제목은 오후 3시의 약속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황혼의 나이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책의 인쇄를 모두 알츠하이머 연구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가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노인 커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의 사랑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사랑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할머니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준호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근처의 작은 창고 열쇠입니다. 그곳에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나를 기억해 주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안은 준호 할아버지가 만든 목공의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품에는 정숙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카페 풍경,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공원의 벤치, 제주도 여행의 추억들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커다란 작품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실물 크기의 정숙 할머니 조각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각상은 정숙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경건한 나의 오후 3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발견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준호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창고를 작은 전시관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사랑의 기억 전시관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곳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정숙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 고통받는 가족들, 그들 모두에게 정숙 할머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비록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75세가 된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노인대학에서 황혼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요양원을 방문해 외로운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고 있구나. 당신이 우리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어. 꿈에서 깬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준호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준호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에 입을 맞추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정숙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67세 할머니의 황혼 사랑 72세 할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고, 나이든 부모님께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정숙 할머니에게 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 편지가 정숙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 포기하려 했지만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힘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모든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정숙 할머니는 사랑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정숙 할머니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는 카페를 찾아 준호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그가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카푸치노 향이 참 좋아요. 혼자 중얼거리는 정숙 할머니를 보며 카페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80세 생일을 맞은 정숙 할머니를 위해 가족들과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전시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준호 씨 덕분입니다. 그가 제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정숙 할머니는 준호 할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 일을 다 마치면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로부터 2년 후 정숙 할머니는 마지막 책을 출간했습니다. 영원한 오후 3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준호 할아버지와의 일상적인 대화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들의 대화는 많은 독자들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진정한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82세의 어느 봄날 정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호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준 노인들, 위로를 받은 가족들, 영감을 받은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준호 할아버지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준호 할아버지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영원한 오후 3시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또한 그녀의 모든 재산은 알츠하이머 연구와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정숙준호 사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황혼의 사랑을 응원하고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커플들이 데이트 코스로 즐겨 찾았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에는 정숙 할머니가 남긴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기에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카페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숙과 준호의 테이블이라고 이름 붙여진 창가 자리는 항상 예약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그 자리에서 프러포즈를 하거나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그 테이블에 항상 신선한 벚꽃을 놓아두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카페에서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 젊은 작가가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유족들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가족들은 흔쾌히 동의했고 작가는 1년 동안 두 사람의 흔적을 따라다니며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소설 67세 할머니의 황혼 사랑 72세 할아버지의 비밀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곧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는 두 사람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더욱 극적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질병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고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전시관에서는 벚꽃사랑 축제가 열렸습니다. 노인 커플들이 모여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3시에 모두가 함께 차를 마시며 건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정숙과 준호의 사랑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년기 사랑의 심리학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이 연구는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두 분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전시관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정숙 할머니의 학창시절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어릴 때부터 사랑이 많은 아이였어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했죠. 그런 정숙이가 노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니 정말 기쁩니다. 하늘에서도 행복할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전시관 직원들은 새로운 전시 코너를 만들어 정숙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노년의 삶 치매와의 싸움 죽음을 대하는 자세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치매 환자 가족 교육에 이들의 사례를 활용했고 사회복지사들은 노인 프로그램 개발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후 3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가족이나 친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자는 이 캠페인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직장에서도 오후 3시를 소통의 시간으로 정해 직원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전시관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소개했더니 모두 감동했어요. 이런 편지들은 전시관의 특별한 코너에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부모님을 추억하고 재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준호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의 목공의 기술을 배워 치매 환자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의 글쓰기 재능을 이어받아 노인들의 자서전 쓰기를 돕는 봉사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전시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주제로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였습니다.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모든 작품은 사랑의 영원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모두 치매 연구에 기부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노인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중 이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 대학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배웠고 노인들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쓴 논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숙과 준호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그들은 노년의 사랑이 젊은이들의 사랑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을 증명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매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신선한 벚꽃이 놓여 있었고 방명록에는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당신들의 사랑 덕분에 저도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당신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같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20년 후 다시 조명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겼고 한국 사회의 노인 인식 변화 치매에 대한 이해, 증진 세대 간 소통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숙 준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노인 복지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치매 조기 진단 및 지원 체계, 구축 노인 커플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들의 이야기는 알려졌습니다. 온 세계 노인의 날 행사에서 한국 대표가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했고,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한국의 아름다운 노년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녀는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되어 치매 환자들을 돌보았고, 한 손자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관은 이제 박물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랑과 기억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한 이곳에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유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었습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이곳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카페도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오후 3시의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연인들과 부부들이 이곳을 찾아 사랑을 확인하고 약속을 새롭게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미래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1세기 초 한국의 두 노인이 보여준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사랑이 나이, 질병,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함께 경험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체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헌신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랑을 분석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에로스적 열정과 아가페적 헌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전한 사랑의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질병과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인간 존재의 숭고함을 드러낸다. 이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게 하는 중요한 사례다. 교육계에서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동화책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문학작품으로, 대학에서는 사회학, 심리학, 철학의 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은 치매 환자 케어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많은 의료진과 간병인들이 이를 참고했습니다. 정숙 케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된 이 방법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것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랑을 신성한 사랑의 현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한 목사는 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신의 사랑을 인간의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설교했고, 한 스님은 집착 없는 순수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재창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후 3시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은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재회하는 장면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사랑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깊은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랑의 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언론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벚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기자는 시대가 변해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인 사랑과 연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기업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후 3시 문화를 도입해 직원들의 워라밸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인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 대기업 CEO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도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이 크게 개선되었고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노인 관련 법안들이 대폭 개정되어 노인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노인 복지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WHO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성공적 노화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들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자국의 노인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릴레이라는 자원봉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짝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도우는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정숙 준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노년기 사랑 치매 케어 죽음 준비, 세대 간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제 간 연구 분야였습니다. 많은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겼고 수많은 논문과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학문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화계에서도 오후 3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카페와 찻집이 오후 3시에 특별 이벤트를 열었고 도서관과 문화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극장에서는 노인 할인을 확대했고 미술관과 박물관은 노인 친화적인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새로운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두 사람의 목소리와 모습을 재현한 인터랙티브 전시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실제로 그들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정숙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을 직접 들은 것 같아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벚꽃을 지키자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벚꽃길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산책로는 연인들과 가족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 벚꽃 축제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낭독되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기와 편지를 모은 책 자녀들의 회고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집 등이 꾸준히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정숙 할머니가 쓴 사랑 일기는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읽혔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인생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계에서도 정기적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나 기일에는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었고 새로운 증언자들의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PD는 시청률을 떠나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할 우리 시대의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시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자주 이용했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는 기념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랑의 정류장이라고 불리는 이곳들은 많은 연인들이 찾는 데이트 코스가 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노인 친화적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패션계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항상 달고 다녔던 벚꽃 브로치가 유행했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노인을 위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니어 패션쇼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많은 노인들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음식 문화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준호 할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던 요리들이 사랑의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많은 식당에서 이를 메뉴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위한 영양식 개발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이는 환자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정숙 준호 마라톤이라는 이름의 노인 마라톤 대회가 매년 열렸습니다.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걷고 즐기는 것이 목적인 이 대회는 많은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강화되었고 특히 치매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판사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법이 추구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건축계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노인 친화적인 주거 공간 설계가 확산되었고 특히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설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숙 준호 하우스라는 모델 하우스가 만들어져 많은 건축가들이 참고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함께 가꾸었던 작은 텃밭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도시 노인들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랑의 텃밭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광 산업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연결한 사랑의 순례길이 만들어졌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특히 노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들의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금융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이 개발되었고 특히 치매에 대비한 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은행장은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들도 우리의 소중한 고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DNA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 모두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스트레스에 강한 유전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사랑이 유전자 발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이 발사한 통신위성에 정숙과 준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두 위성은 서로를 도우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도 그들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미래에도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1세기 초 두 노인의 사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숙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깊고 진실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사랑의 힘,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질병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정숙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 사랑을 시작하거나 포기하려던 사랑을 다시 붙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